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카이스퀘어 테스트 했고요. 오늘 올라오면서 아노바를 이번 주가 마지막 강의 준 것 같은데 아노바를 할까 노멀리티 테스트를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멀리티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노멀리티 테스트를 할까 그러다가 F를 사용한 테스트를 좀 시리어스한 걸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노바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노바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할 때 네 가지 종류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부터 보고 그 다음에 아노바를 볼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은 네 가지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정규 분포가 있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써보죠. 정규 분포는 우리 익숙할 거고, 그 다음에 T 분포가 있어요. 디그리가 있고요. 티피컬리 우리가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포가 있고 디그리가 있고요. 카이스퀘어 분포에 그 다음에 F 분포가 있고요. 그거는 디그리 프리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가지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얘기를 했고요. 정규 분포는 사실 여기저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센트럴 리미트 theorem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xi가 iid라고 그러면 요거를 평균을 빼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혹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게 센트럴 리미트 theore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컨피던스 인터벌도 만들고 카이스퀘어 컨피던스 인터벌도 만들고 테스팅도 하고 그랬어요. T는 언제 나왔냐면은 T는 사실은 저는 T는 언제 나왔냐면 XI가 IID 뮤 시금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나왔을 때 시그마 대신 S로 집어넣을 때 이게 T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센트럴 리미트 theorem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이때 나와요. T는 이때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가정이 좀 셉니다. XI가 IID 1뿐만 아니고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그랬을 때 시그마 대신에 S를 집어넣으면 그게 T 분포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티피컬리 n이 작을 때
n이 작을 때, 물론 우리가 시그마를 알면 위에 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시그마를 모른다고 치면 시그마 대신에 s를 집어넣고요. 그랬을 때 이게 t 분포가 되려면 우리 엑스트라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노멀리티가 필요해요. xi가. 근데 그냥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n이 클 때 이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n이 작을 때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n이 커지면 t가 t의 n-1이라고 했는데 이게 g로 근사가 됩니다. n이 커지면 n이 무한대로 수학적으로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팅을 하거나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할 때 샘플 사이즈가 크면 위에 거를 사용하고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아래 거를 사용해서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고 테스팅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티피컬하게 룰 오브 썸은 뭐냐면 n이 30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기여기 하면 30이에요. 예,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경험치고요. 30이 아닐까?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오케이. 챗GPT가 계산은 잘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웬만큼 잘 해줘요. n이 30이라는 게 충분히 큰지 어, 30 아니네 그럼 예, 아니라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30을 많이 썼는데 오케이. 근데 제가 T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걸 조금 뭐라고 그럴까? T 디스트리뷰션을 대체로 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려면 xi 자체가 노멀이어야 돼요. 그게 좀 헤비 컨스트레인트인데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정규 분포는 뭐 통계 쪽에서 에브리데이 나오는 분포고요. t는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를 모를 때 시그마 대신 s를 리플레이스하면 티피컬리 t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포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카이스퀘어 분포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xi가 iid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러죠. 했을 때 그걸 제곱을 하고 d개를 더했다고 그려보죠. 그러면 이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d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s 스퀘어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n-1 곱해주고요. s 스퀘어 해주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n-1를 왼쪽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스퀘어 안으로는 시그마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 자리에 뮤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xi가 정규분포인데 iid 정규분포인데 뮤로 빼주고 시그마로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표준 정규분포를 이렇게 더한 형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카이스퀘어 디그리 n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x 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뭐 시그마 스퀘어에 관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든다든가 테스팅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가정은 요 가정입니다. 요 가정이에요. 물론 T에서도 요 가정을 써요. 어쨌든 요거 카이스퀘어 분포 티피컬리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요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요거의 디스크릿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카이스퀘어 테스트 했는데 세 가지를 했습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 굿니스 핏이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 테스트 했었고요. 호모지니어스 테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 테스트하고 호모지니어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컨틴전시 테이블로부터 컨클루전까지 p-밸류 계산하는 것까지 동일하고요. 단지 다른 거는 H0하고 alternative가 달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하냐에 따라서 인디펜던스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호모지니어스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충분히 그거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개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이 익숙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결심을 했어요. 아노바를 해야겠다고. 막 집에서 올라오면서 노멀리티 테스트가 중요한데 실전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노멀리티 테스트 굉장히 많이 쓸 텐데 그래서 막 노멀리티 테스트를 하려고 마음속으로 막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F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테스팅한 거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리티 테스트 관심 있으면 노멀리티 테스트 관심 있으면 여기 보시고 아노바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노바 하기 전에 F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금 리마인드를 시켜줄게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냐면 S1 square, sigma 1 square, S2 square, sigma 2 square 요게 F N1-1, N2-1 요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xi가 x1이라고 그럴게. x1i가 iid고요. 베리언스가 시그마 1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요게 j라고 부르죠. iid인데 베리언스가 시그마 2 스퀘어. 요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F 디스트리뷰션의 성질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테스팅을 시그마 1, 시그마 2가 같다 와 시그마 2가 다르다라는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면 이 경우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고 생각을 넣을 상황에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전은 F 분포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고요. 크리티컬 리전은 양쪽에 이렇게 여기 2.5% 이쪽에 2.5% 그러면 데피니션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게 제가 기억하는 방법이고요. 데피니션은 S1 스퀘어 S1 스퀘어 N1-1 나누기 시그마 1 스퀘어가 파이 스퀘어 분포예요. 이게 카이 스퀘어 분포고요. 그래서 정의는 카이 스퀘어 디그리 n1 나누기 n1 카이 스퀘어 디그리 n2 나누기 n2 그리고 요거가 독립이고 그랬을 때
요거 요게 정의겠네요. 그러니까 F 디스트리뷰션의 정의는 두 개의 독립인 카이스큐어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그걸 각각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줘서 레이쇼를 취한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요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F 디스트리뷰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아노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를 조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먼저 카이스큐어 테스트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뭐냐면 오케이. 카이스큐어 하지 말고 아노바 직접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노바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가 population 1이고요. 여기가 population 2예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테스팅 한다고 그래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first population을 샘플링을 했겠고요. second population에서 샘플링을 했을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x1 바라고 표시를 할까요? 요 샘플로부터 에버리지를 취한 거겠죠. 그 다음에 x2 바는 여기서부터 에버리지를 취한 걸 거고요. 그래서 x1 바가 요걸 에스티메이트 한 걸 거고요. x2 바가 요걸 에스티메이트 한 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1 바 마이너스 x2 바 빼기 mu1 마이너스 mu2인데 요건 널 하에서 제로가 되겠죠. 널 h 널 하에서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표준화를 할 때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은 케이스가 있고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다르다 그러면 S1 스퀘어 여기 N-1 N1 S2 스퀘어 N2 요렇게 요걸로 나눠줄 거고요. 만약에 베리언스가 같다고 그러면 폴링을 통해서 그냥 여기다 SP 스퀘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자, SP라는 거는 두 개의 그러니까 X1의 베리언스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X1에서 인포메이션하고 X2의 인포메이션을 둘 다 풀링을 해서 가져와서 계산을 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SP 스퀘어는 sum xi
2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n1 into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t 디스트리뷰션이고요. degree of freedom이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달랐어요. 요 경우가 n1-1 플러스 n2-1 이렇게 될 거고요. 예. 이 경우는 복잡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거 나누기 두 가지 케이스. 시그마가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 시그마가 같다고 하면 풀링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시그마가 다르다고 그러면 풀링을 안 하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제가 보기엔 풀링 할 때가 심플하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다른 경우에는 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좀 복잡하게 복잡한 포뮬라가 아마 기억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기억나시네? 그래가지고 요걸 이용을 해서 뮤1하고 뮤2가 같은지 뮤1하고 뮤2가 다른지 그걸 판단을 했다고요. T분포를 이용을 해서. 그죠? 이렇게. 아노바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파퓰레이션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세 개라고 그래 보죠. 그래서 H0은 그래서 아노바가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을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뮤1, 뮤2, 뮤3가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뮤1, 뮤2가 같고 그 다음에 뮤2, 뮤3가 같으면 테스팅을 두 번 하는 거죠. T-테스트를. 그래서 뮤1하고 뮤2가 세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뮤1, 뮤3 뮤1, 뮤2가 같고 뮤2, 뮤3가 같고 뮤3, 뮤1이 같으면 그러면 다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처음 두 개만 해도 어차피 뮤1하고 뮤3 같은 거 같네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뮤1이 이렇게 있고 뮤2가 이렇게 있는데 요 뮤1, 뮤2가 그렇게 차이가 있긴 한데 충분히 차이가 있어야 우리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뮤1하고 뮤2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다르다고 판단할 정도로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같다고 판정을 할 거거든.
그 다음에 뮤2하고 뮤3도 같은 패턴으로 그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러고 해요. 그럼 뮤2하고 뮤3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시그니피컨트하게 다르지가 않아서 그때도 뮤2하고 뮤3가 같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뮤1하고 뮤3를 봤더니 그거는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다르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퀄이라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이퀄이 아니에요. 그냥 테스팅을 했더니 다르다고 판정할 정도까지 차이가 있지 않다는 말이 굉장히 커브볼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서 같다는 거는 매스메리컬하게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차이는 x1 바하고 x2 바는 계산해 보면 차이는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차이라는 게 충분히 커서 뮤1하고 뮤2가 다르다고 판단할 정도로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t-테스트를 한다고 치면 t-테스트를 3번 하면 될 거예요. 예, 이거 3개고요. 4개, 5개, 뭐 그러면 이제 t-테스트를 많이 해야겠죠. 예,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근데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뮤1하고 뮤3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쓰다가 보니까 더 테스트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t-테스트를 3번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파퓰레이션이 4개면 어떻게 t-테스트가 몇 개 필요하죠? 그렇게 계산해 보고 어떻게 되지? 4개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4 choose 2. 4 choose 2면 얼마인가? 4, 3. 맞네. 어? 맞죠? 맞네. 계산이 엄청 빠르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t-테스트로 할 수 있어요. t-테스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노바가 하는 작업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t-테스트 여러 번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해보자 하는 게 아노바예요. 그러니까 아노바는 여러 개의 t-테스트를 해야 될 거를 한 번에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 저 강의 노트에 이그젬플이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한번. 오케이. 그래서 아노바는 두 가지 아노바를 할 거예요. 원웨이 아노바하고 투웨이 아노바.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오케이? 웰치스 아노바는 안 할 거예요. 원웨이 아노바하고 투웨이 아노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요거는 원웨이 아노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원웨이 아노바고요. 지금부터 원웨이 아노바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노바는 뭐의 약자냐면은 Analysis of Variance예요. Variance를 분석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테스팅하는 거는 평균을 테스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아노바가 Analysis of Variance라고 걸 알면 베리언스에 관한 테스트인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베리언스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요. 미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라면 이름을 좀 다르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토리컬하게 사람들이 아노바라고 부른 겁니다. 이건 이름 바꿀 수 없어요. 이 이름을 한 100년 이상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계산 과정을 보면 베리언스를 잘 분석을 해요. 베리언스 텀을 막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Analysis of Variance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population이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null hypothesis는 population 1, population 2, population 3의 평균이 다 같다 하는 게 null hypothesis고요. alternative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two pair에 대해서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이 significant하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equal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는 equal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우는 equal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equal도 아니에요. 테스팅 센스로 equal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있어요. 갭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갭이 충분히 커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둘의 평균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2개만 테스팅한 게 아니고 3개도 테스팅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equal이라는 게 수학적인 equality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3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 population 1이 있고요. population 2가 있고 population 3가 있고 그래서 이 3개의 population이 평균이 같은지 혹은 어떤 두 페어에 대해서는 그 평균이 significant하게 다르다고 판단을 할 건지 그걸 테스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population 1에서 샘플링을 할 거고요. population 2에서도 샘플링을 하겠죠. 그 다음에 population 3에서도 샘플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샘플 민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샘플 민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X1의 샘플 민하고 X2의 샘플 민하고 X3의 샘플 민이 그냥 딱 붙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X1의 샘플 민하고 X2의 샘플 민이 같고 X3의 샘플 민도 같다고 그래보죠. 그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민은 같다고 판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이런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나요. 그죠? 이러면 당연히 H not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1에서 샘플링을 했고 파퓰레이션 2에서 샘플링을 했고 파퓰레이션 3에서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샘플로부터 샘플 민을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봤더니 다 세 개의 숫자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거는 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맞죠? 맞죠? 하지만 이게가 같을 리는 만무해요.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x1 값하고 x1 값이 여기고 x3 값이 여기 같을 리는 만무해요. x2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샘플링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 세 개의 샘플 민이 다 숫자가 같더라. 그러면 definitely 100% H not을 선택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야 다르다고 판정을 할 거냐가 이슈인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X와 지금 보면 지금 X1하고 X2하고 차이가 제일 크죠? 이 경우에 바가 빠졌네요. 오케이. 그러면 X1하고 X2하고 지금 차이가 제일 큰데 샘플 민이 그러면 요거로 판정을 우리가 얼마나 커야 그 차이가 커야 다르다고 판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의 분포가 오케이. X1의 분포가 X1의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고요. 이게 X1 바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고요. X2 바의 분포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르다고 판정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The other extreme으로 X1 바의 분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컨센트레 되어 있고 X2 바의 X1 바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X2 바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러면 이 차이가 significant하게 다르다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메리컬리 봤을 때 x1 바하고 x2 바의 차이가 3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3라는 숫자가 큰 숫자일 수도 있고 작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에 디펜드 하냐면 스프레드가 얼마나 크냐에 디펜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차이가 3이라고 그래 봐죠. 근데 스프레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스프레드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이고 여기도 스프레드가 한 90이고 그러면 3이라는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스프레드가 100하고 90이 아니고 여기는 뭐 3이고 여기는 2고 그렇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3이라는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민의 디퍼런스 물론 중요하죠. 샘플 민의 디퍼런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당연히 샘플 민의 디퍼런스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건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그 디퍼런스가 significant 하냐 아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디펜드 하냐면 그 variance에 디펜드 해요. 다시 얘기하면 스탠다드 에러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3이라는 디퍼런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스탠다드 에러가 뭐 굉장히 작다. 3하고 2다. 그러면 3이라는 디퍼런스는 굉장히 큰 디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베리언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요 부분에서 사용하는 트릭이 아나리시스 오브 베리언스라는 거예요. 베리언스를 잘 쪼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여기서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노테이션을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y라고 했네요. x라고 안 하고. 그러면 요 i는 1부터 k까지 이게 그룹입니다. i는 1부터 3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k는 3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i는 1부터 3까지고요. 각각의 i 그룹에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ni만큼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에서 n1만큼 샘플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 n2만큼 샘플링하고 세 번째 그룹에서 n3만큼 샘플링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다 더해요. 그걸 다 더해서 몇 번이나 더했는 걸로 나눠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null이 true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뮤1, 뮤2, 뮤3가 다 같다고 그러면 요게 그 커먼 민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널 상황 속에서 뮤1, 뮤2, 뮤3가 같다는 상황 속에서 같은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요게 될 겁니다. 예. 노테이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y 바라고 되어 있고요. 바라는 건 에버리지를 취했다는 거고요.
여기 땡땡이 있죠? 땡땡이 중요합니다. 땡땡이라는 건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썸을 하고 에버리지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인덱스가 i고요. 두 번째 인덱스가 j예요. 첫 번째 인덱스 i는 1, 2, 3이에요. First population, second population, third population. 그리고 각각의 population에서 n1, n2, n3만큼의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y 바 땡땡이라는 거는 y 바는 에버리지를 했다는 거고요. 땡땡 그러면 요거 첫 번째 인덱스에도 썸이 걸렸다는 거고 두 번째 인덱스에도 썸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보죠. y 바 했고요. y 바 했으니까 에버리지 아웃을 했다는 거고요. i는 고정이 됐어요. i는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population 1, 2, 3가 있어요. i는 3이에요. 그 다음에 j라는 파트에 점이 찍혀 있죠. 그건 에버리지 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고정이 됐고요. population은 3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population 3에서 n3개의 샘플링을 했거든요. 그거를 에버리지 아웃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mu3에 대한 에스티메이트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요게 mu1, mu2, mu3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i번째 population의 평균을 에스티메이트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모든 population의 평균이 같다는 null이 true라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같다는 mu의 에스티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yij 빼기 y바 땡땡 스퀘어 썸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베리언스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y바 땡땡이죠. y바 땡땡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null이 true여서 mu1, mu2, mu3가 같다고 했을 때 그 common mean을 estimate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population 1, 2, 3에 대한 썸을 했고요. 각각의 population에 ni 개의 샘플이 있죠. 그걸 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걸 SST라고 부르는데 요게 만약에 IID 샘플이라고 그러면 SST 나누기 sum i는 1부터 k sum j는 1부터 ni 이거 ni네요. 오케이. 요거를 하면 빼기 2를 해야죠. 빼기 2를 하면 요게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에스티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population 1, population 2, population 3의 평균이 같다고 치고 그다음에 분포도 같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를 샘플 몇 개나 뽑았냐 하면 요만큼 뽑았거든요. 그거 빼기 1 하면 우리가 보통 S 스퀘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SST라고 부릅니다.
sum of square t는 토탈이에요. total sum of square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SW는 여기 보면 YIJ죠. 그 다음에 요거는 YI bar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룹 1에서 뽑힌 population이라고 그러면 그룹 1의 평균 에스티메이트로 빼줘서 스퀘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룹 3에서 나온 샘플이라고 그래봐요. 그거를 그룹 3의 샘플 민으로 빼준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오버월 민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population 민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땡땡이 땡이 2번 들어갔고요. 여기는 땡이 1번 들어갔어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YIJ라는 게 그룹 3에서 온 데이터라고 그래봐요. 그룹 3에서 온 데이터가 N3개만큼 있겠죠. 그룹 3에서 온 데이터를 오버월 샘플 에버리지랑 비교를 한 거고요. 요거는 그룹 3에서 온 데이터를 그룹 3 에버리지랑 비교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SST, 요건 SSW, 왜 W가 뭐지? 오케이. 그 다음에 SSB는 요게 i번째 그룹 민이고요. 요게 오버올 그룹 민이고 빼기 스퀘어 n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비슷하게 써볼게요. 그거를 SSB라고 되어 있는데 SSB를 두 개의 썸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K라고 안 하고 3라고 할게요. 지금 요게 J의 인디펜던트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냥 NI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요 더블 썸 형태로 썼고요. 근데 요 더블 썸 형태로 썼는데 요 항이 보면
J에 무관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래서 SST, SSW, SS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B가 between 그룹이네요. W는 within 그룹이네요. W라는 게 within의 약자고요. B는 between의 약자예요. T는 total이라고 불렀고요. 예. J는 NI가 그 뒤에 한 J의 인디펜던트에서 그냥 계산을 했을 줄 알았어요. 예. J는 1부터 NI 더하면 NI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분의 1 플러스 NI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3이면 그걸 100개 더하면 3 곱하기 100.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SS는 sum of square의 약자고요. T는 total sum of square고요. 그 다음에 W는 within입니다. within. variation의 within variation. 그 다음에 SSB는 between group. 근데 SST는 SSW 플러스 SSB예요.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요 SST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그룹 이게 i번째 그룹 민이거든요. 그러니까 3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룹 3의 그룹 민을 뺐다 더하는 겁니다. 뺐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스퀘어가 요게 되고요. 요거 스퀘어가 요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스퀘어 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스퀘어 한 게 요거예요. 크로싱 텀이 있죠. 크로싱 텀은 제로가 됩니다. 크로싱 텀이 왜 제로인지 한번 쳐다볼까요? 여기 안 써놨는데. 오케이. 자, 요거의 크로싱 텀은 sum 오케이. if I J 그 다음에 크로싱 텀이니까 더블이 나오겠죠. 더블 그 다음에 Y I J 마이너스 Y i번째 그룹의 그룹 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i가 3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3라는 그룹의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을 했어요. 그거의 민이에요. 이렇게 되죠. 크로싱 텀.
그죠? 크로싱 텀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요게 j 에 디펜드 한가요? j 에 디펜드 하지 않죠? 그러니까 sum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것만 보세요. i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i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i는 편의상 3이라고 그래봤어요. 그룹 3. 그룹 3에서 나온 거라고 쳐봐요. 그러면 요게 뭘 한 거냐면 그룹 3에서 샘플링을 했고요. 샘플 에버리지를 계산을 했고요. 그걸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랑 같으냐면 그룹 3를 고정했다고 치면 xi i는 1부터 n까지 j니까 j라고 쓸까요? xj 빼기 x바. 이거 제로 아닌가요? 제로 맞죠? 지금 첫 번째 항은 n x 바예요. 첫 번째 항을 n으로 나눠주면은 x 바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nx 바고요. 빼기 두 번째 항도 nx 바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로예요. 그죠? 예, 그래서 SST는 SSW 플러스 SSB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노바 테이블이라는 건데요. 아노바 테이블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요 디그리 오브 요거는 DF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 거는 SST가 SSW와 SSB의 형태 디컴포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보죠. SS 칼럼부터 보죠. 그러면 SS 칼럼은 SSB, SSW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탈이라고 한 거는 요걸 두 개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여줬던 이퀘이션이 SST는 SSW 플러스 SSB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거가 지금 요 SS 칼럼입니다. SS 칼럼에 보면 SSB가 있고요. SSW가 있고 그걸 두 개를 더하면 SST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들이 다 독립이고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요거의 degree of freedom이 k-1이에요. 그래서 지금 SSB라고 하는 게 between 그룹을 의미하고요. 지금 그룹이 1, 2, 3였죠. 그러면 degree of freedom은 그룹이 3개 있었으니까 3개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degree of freedom이 k-1이고요. 그 다음에 SSW within group 그건 n-k입니다. 캐피탈 N은 총 샘플의 개수예요. 예? 그리고 여기 더하면 요거 degree of freedom은 n-1이 되고요. 그 다음에 sum of square를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mean square라고 불러요. mean square between group, mean square within group. 그 다음에 요거를 나눠줘요. between group을 within group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요게 F distribution이 되고요. degree of freedom은 여기 k-1로 나눠졌죠. 첫 번째 degree of freedom이 k-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n-k죠. 여기 n-k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룹이 3개다. 그러면 여기가 2입니다. K가 3이고요. population이 1, 2, 3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K-1이 되니까 여기가 3-1이니까 2가 됩니다. 첫 번째 degree of freedom이. 그 다음에 각각의 population에서 100개씩 샘플링을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룹이 3개니까 300개가 되겠죠. 300 빼기 3. 네? 예. 저는 그런 계산 잘 못해요. 그러니까 토탈 샘플이 각각의 population에서 100개씩 뽑았고 각각의 population이 3개의 population이 있었으니까 300개고요. 그 다음에 그룹의 개수는 3이에요. 그러니까 300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F가 계산이 됐다고 그래 보죠. F 값이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F 분포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요걸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μi가 다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생각을 해봐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μ1하고 μ3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SSB between 그러니까 population 간의 SS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라는 게 MSB 나누기 MSW거든요. 만약에 MSB가 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mean square between. between의 에러가 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between이 오케이. between이 뭐였냐면 some between이니까 y 요건 오버올이고요. 요걸 거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줬다고 치고요. 그러면 오케이. 같다고 모든 게 다 같다고 그래 보죠. 뮤1, 뮤2, 뮤3가 다 같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요게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 거고 요거는 뮤i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뮤1, 뮤2, 뮤3가 다 같다 그러면 뮤 에스티메이트하고 뮤i 에스티메이트하고 모어레스 비슷하겠죠. 그 얘기는 요게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지 않아야 이게 작지 않아야 리젝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F라는 걸 계산을 했는데 이 F라는 거를 보면 요거를 MSW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MSB라는 게 에버리지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주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SSB라는 게 between SS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버all 그리고 요거는 그룹에서의 거식이니까 요 차이가 between 그룹 간의 차이를 의미를 할 거예요. 그러면 로직은 직관은 이래요. 뮤1, 뮤2, 뮤3가 다 같다고 그러면 y 바 땡땡이라는 건 오버올 에버리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고 yi 땡 바는 i 그룹의 에버리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널 상황에서 다 같으니까 뮤하고 뮤i가 비슷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 SSB가 작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accept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쪽 먼 사이드로 떨어져야 reject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 로직이고요.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다 증명하다 보면 아마 아무도 못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봅시다. 이그젬플이 오케이. 이게 요 이그젬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료 저 기억이 맞다면 비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물을 벼라고 그럽시다. 벼의 이제 기존의 CTRL은 컨트롤이라는 뜻이고요. typically 컨트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료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컨트롤 그룹은 기존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으로 비료를 뿌린 거고
두 가지 다른 레시피를 컨트롤 그룹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1이라는 건 다른 레시피로 만든 비료를 뿌린 거고요. 트리트먼트 2는 또 다른 레시피로 비료를 믹스업해서 뿌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비료를 뿌린 그룹에서 이제 벼를 키워서 벼에 뭐 키를 재든 벼에서 맺은 쌀의 질량을 재든 잘 모르겠어요. 뭔가를 재어. 그래서 기존의 방법으로 한 거에 웨이트니까 수확량의 웨이트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한 게 컨트롤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씩 샘플링을 했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그 각각의 100개 샘플링 한 거에 박스 플롯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트리트먼트 1을 보시면 요게 무슨 색깔이라고 불러야 되나? 오렌지 색깔인가요? 요 오렌지 색깔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Q1, Q3예요. 25%, 요거 미디언은 50% 퍼센타일이고요. 요거는 75%. 그 다음에 요건 위스커스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되고, 요게 오케이. 그리고 위스커스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그 다양한 위스커스 그리는 방법 중에 한 방법으로 그린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스커스 바깥에 나오는 점들이 여기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티피컬리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오케이. 예, 지금 배터리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혹시 충전기 있는 분 있나요? 지금 저가 충전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예? 아닌데 저기 그 맥북인데 전에 그건 안 됐고. 오케이. 자, 배터리 문제가 있는데 배터리 나가면 수업 종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미디안을 평균으로 생각을 하면 그룹 1, 그룹 2, 그룹 3의 평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미디안, 지금 오렌지 색깔을 평균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평균은 아니에요. 미디안이에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평균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죠?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게 다르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거에 디펜드 하는 거예요. 분산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차이는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한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스탠다드 에러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 차이가 다르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빠바바바박 계산을 했고요. 계산 결과는 지금 F 디스트리뷰션을 그린 거고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계산한 F 스태티스틱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로부터 이쪽 사이드에 매스가 얼마 있느냐 그걸 계산을 했더니 1.59예요. 그 얘기는 significantly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가 얼추 보기에 다르다고 느꼈죠.
그죠? 그런데 이 아노바 테스트 결과 p-밸류가 1.59가 나왔고요. 그 얘기는 티피컬리 알파 5%로 하거든요. 그러면 p-밸류가 1.59라는 얘기는 정말 다르다는 얘기예요. 크리티컬 리전은 여기 어딘가 잡히겠죠. 5%로. 그죠? 근데 5% 여기가 크리티컬 리전인데 크리티컬 리전 안에 우리 F 스태티스틱이 찍힌 겁니다. F 스태티스틱이라 하면 요 밸류입니다. 요 밸류를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찍힌 거고요. 여기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매스가 얼마 있는지 계산을 했더니 1.59%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p-밸류라고 부르고요. p-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 significantly 다르다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상으로도 달라요. 오케이. 네, 코드는 강의 노트 보시면 되고요. 제가 코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코드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의 노트에는 지금 파이썬 코드 두 가지 종류의 파이썬 코드가 있고요. 하나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거고요. 두 번째 코드는 요거에 특화된 패키지를 사용해서 코드를 짠 거고요. 위에는 그 아노바에 특화된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스탠다드한 패키지를 이용해서 모든 디테일한 계산을 맨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패키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패키지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는 같아야겠죠. 이게 같아야 돼요. 1.59라는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같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코드의 의미는 여기 맨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한 코드가 패키지 코드랑 동일한 결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패키지를 요거를 사용을 했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낼 수 없어요. 여기는 지금 보면 추가로 요 OLS하고 ANOVA LM이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한 거예요. 패키지를 사용하면 편해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패키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요. 근데 저는 그 포뮬라들을 한 번씩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패키지 사용하지 않고 포뮬라 그대로 제가 코드를 구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림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임플리멘트한 코드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아노바를 위해서 준비된 패키지가 파이썬에 있어요. OLS는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의 약자일 겁니다. 그
그다음에 아노바 LM은 아노바는 알겠는데 LM은 뭐 리니어 모델 뭐 좌우지가 파이썬의 패키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론은 세 가지 비료가 있는데 세 가지 비료 레시피가 있어요. 기존의 비료 레시피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1이라는 레시피가 있고 트리트먼트 2라는 레시피가 있는데 평균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어떤 평균이 다르다는 거는 결론을 모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트리트먼트 1하고 트리트먼트 2가 다르겠죠. 그죠? 아마 트리트먼트 1하고 컨트롤하고 하면 같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트리트먼트 2하고 비교하면 같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림으로 이그젬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2하고 컨트롤 1은 같은데 컨트롤하고 트리트먼트는 같은데 트리트먼트 1하고 트리트먼트 2는 다르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아이디어만 좀 설명을 할게요.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배터리 나가면 스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음료를 먹어야 뭐 운동 효과가 좋을까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워터를 인젝션 하는 거고요. 하나는 에너지 드링크를 집어넣고요. 하나는 커피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메저를 했어요.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만큼 잠을 안 잤는지 뭔가를 메저를 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메저를 했고요. 여기 메저를 했고 여기를 메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세 개의 다른 종류의 그 에너 그 드링크를 집어넣고 뭔가를 메저를 했는데 그 효과가 다른지 효과가 같은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널은 효과가 다 똑같다는 게 널이에요. 그리고 얼터네이티브는 뭔진 모르지만 다른 놈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F 값을 F가 4.88 나왔고요. P-value가 3% 나왔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다르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F값 계산했고요. F값 계산했고 degree of freedom이 그래서 p-value가 3%가 나왔고요. 그러면 다르다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터, 에너지 드링크, 커피 이 세 개 중에 다른 놈이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계산량이 많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낼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